2025년 6월 고1 모의고사 25번 지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도표로 나왔었던 지문인데, 도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학교에서 만약에 이걸 낸다고 하면 맞추라는 겁니다. 왜냐면 도표를 선생님이 다시 고치고 만들고 그러기가 힘드시겠죠? 그리고 도표를 고친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 도표로 내는 게 아닌 건데,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이 뭐 시험 범위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거고. 그쵸. 그래서 도표를 고치는 일은 별로 없으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 보기 부분을 고칩니다. 원래 문제가 나왔던 부분을 여기거든요. 여기를 정답을 다시 올바른 표현으로 고친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이제 틀린 부분을 추가하셔가지고 그래서 해석을 잘 하나, 그래 그 정도만 하면 맞추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쉬운 문제로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도표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딱 어떤 왜 저 그 글이 저렇게 되었는지 이해를 하신 다음에 해석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실제로 도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도표는요, 도표를 풀 때는요, 처음 보아야 될 게 여러분, 바로 글을 읽기 시작하시면 안 돼요. 도표를 왜 나타냅니까? 그림이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림을 보시고 두 번째로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선 도표를 이해한 다음에 글을 이해하고 보셔야지 더 이해도가 높지, 글을 읽으면서 도표를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자, 이 도표는요, 뭐냐면, 자, 온라인에 어떤 쉐어하면 준대 점유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매 거래에, 자, 선택된 유럽 나라들에서 이제 소매 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점유율을 나타낸 거예요. 2018년과 2019년에.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선택된 유럽 국가들 간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온라인 소매 점유율 2018년 그리고 2019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대로 주제가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번 그래서 봅시다. 조금 확대를 해서, 자, 요렇게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림을 봤더니, 그래, 보니까 온라인 점유율이야. 소매 거래에서 선택된 유럽 나라들 2018년, 2019년. 이걸 내가 해석을 못했어. 그럼 뭔 상관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되지. 뭔가 이 하얀색들은 2018년도에 어떤 수치들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사선된 거는 2019년도에 뭐 어떤 수치들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리고 나라가 5개가 있네. 이 나라 각각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상식이긴 하지만. 그쵸? 근데 밑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모르면 이거 A, B, 이렇게 C, D라고 여러분 치환하시고 푸시면 되죠. 근데 이 정도는 모르진 않겠죠. 그리고 각각,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나라들에서 뭐 요런 거구나.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쉽죠. 위 그래프는, 자, 선정된 유럽 국가들에서 2018년과 19년에 소매 거래에서 온라인 점유율을 보여주는데, 자, 1번 첫 번째. 이렇게 푸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19년이면 요거잖아요. 그죠? 2019년에 영국은요. 그래서 영국이요. 그러면 2019년에 영국은 요거 아닙니까? 19.2% 맞네요. 그리고 여기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맞았다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소매거래에서 가장 높은 온라인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맞죠? 2019년에 얘보다 높은 애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맞았다. 오케이. 2번. 네덜란드. 오케이, 네덜란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거 두 개 다 거래에서 온라인 점유율이 6%포인트 넘게 증가를 했다. 그렇네요. 그쵸? 이제 산수를 못 하시면 안 되죠. 실제로는 뭐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6.2%가 넘어갔으니까,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국가들 중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뭐 다른 거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딱 봐도 그죠? 여기 해봤자 뭐 그래 한 2 좀 넘을 것 같고 3 좀 넘을 것 같고 요런 거잖아요. 그죠? 여긴 3이고 뭐 이거 2.5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얘가 제일 높구나. 얘도 맞았다. 자, 2018년에는 그럼 우린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이 하얀색 애들 얘를 봐야 되는데 독일은요. 독일 여기 있죠. 네덜란드보다 여기 있네요. 소매 거래에서 더 높은 온라인 점유율을 가졌다.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보면 그렇네요. 19년에는 독일은 네덜란드에 뒤졌다. 뒤졌다는 게 아니라 뒤쳐졌다.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얘가 이때는 더 높아졌네. 그래서 얘도 맞다. 자, 실제 4번이 정답이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2018년에 또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요 하얀색 애들. 2018년에 독일의 소매 거래에서 독일이면 여기죠.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소매 거래에서 온라인 점유율은 스페인의 그것보다 스페인 여기 있네요. 이거보다 4배 넘게 높았다. 그러면 요거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이걸 또 계산하게 만들어. 그쵸? 대충 할게요, 여러분. 19.2가 되네. 틀렸어도 솔직히 그냥 이거보다 적든 많다 하여튼 이거보단 넘는다. 이건데 자, 이게 스페인보다 얘가 더 높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 그래서 선생님이 고친 거는 3배 넘게 높았다. 그래서 3배 넘게면은 14.4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15.1이죠. 지금 보니까 얘가. 그러면 3배보다는 좀 크네. 그럼 요렇게 하면 맞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얘였던 겁니다. 실제로 요렇게 고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5번입니다. 마지막 5국가들 중에서 얘네 다 그쵸? 이탈리아랑 영국이 조금 이제까지 소외됐는데 이탈리아 나오네. 영국은 완전 소외된 영국은 이제 일본에서 나왔으니까. 이탈리아는요 2018년이랑 2019년 모두 소매에서 이제 가장 낮은 온라인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그쵸? 그럼 이건 각각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서도 이탈리아가 제일 낮아. 여기에서도 이탈리아가 제일 낮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는 게 되겠죠. 자, 요렇게 사실관계 잘 확인하시고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요 선생님이 얘는 맞게 고치실 거라고요. 요렇게 고치실 거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바뀔 테니까 그 부분을 알아볼 수 있게 공부해 가시는 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해석만 할 줄 알면 맞춰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해석만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프인데 위에 그래프는요 뭐냐면 보여줍니다. 온라인 점유율을요 소매 거래에서 자 선정된 유럽 나라들에 있어서 2018년과 2019년에 2019년에요. 자, 영국은 기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온라인 점유율을요. 소매에 있어서 자, 도달하면서요. 19.2%에 자, 3번 문장입니다. 네덜란드는 보여줬는데요. 가장 큰 증가를 보여줬어요. 이것의 온라인 점유율의 소매 나라들 중에서 from A to B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점프와 함께 그래서 큰 증가를 보였다고 하는 거죠. 6%포인트의 점프와 함께 상승과 함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2018년에 독일은요 가졌어요. 더 높은 온라인 점유율을요. 소매 거래에 뭐보다 네덜란드보다. 자, 반면에 2019년에는 독일은요. 떨어졌습니다. 뒤로 네덜란드 뒤로. 그래서 뒤쳐졌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2018년에 독일의 온라인 점유율은요. 소매 거래에 있어서 얘는 넘었습니다.
4배가 넘었어요. 4배 넘게 높았어요. 뭐보다? 스페인의 그것보다. 이거는 점유율 쉐어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요게 잘못된 문장이었고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제대로 된 문장을 가져다 놨습니다. 요렇게 바뀔 거란 얘기예요. 2018년에 자, 틀린 부분이 4 times higher 이 부분이죠. 자, 독일의 이제 소매율의 점유율은 넘었죠. 3배 넘게 높았죠. 뭐보다? 스페인의 그것보다. 여기 여전히 점유율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이 고쳐놨습니다. 3배로. 자, 마지막 문장. 5개의 나라들 중에서 이태리는 기록했죠. 가장 낮은 온라인 점유율을요. 소매 거래에 2018년과 2019년에 보스 A&P.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장은 뭐 잘 보시고 여기 바뀐 거 요 부분 외워두시면 좋겠어요.